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 출범 125일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예.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냥 역대 정부마다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그냥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국정과제상의 제목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선거 때는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의 힘에 의한 정부다. 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긴장의 끈 놓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까? 네. 총리는 책임 총리 역할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으셨죠. 네. 책임 총리의 역할은 뭡니까?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하는 것, 그것을 책임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 얘기해 주실까요? 예. 그게 전부입니까? 예, 국정을 책임 총리와 관련해서는 국정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외교안보 통일처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할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처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외의 일상적인 국정 이러는데요. 첫 번째 것은 총리가 내각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항은 내각을 통해서 대통령의 철학을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일상적인 국정은 내각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시죠. 네. 그죠? 내각. 우리 장관도 제청권이 있으시고 네. 해임 권위도 할 수 있으시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총리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 하는 여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총리가 매번 튀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할 일은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임명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박 교수는 그 자리가 아닌 거를 세상이 다 아는데도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라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본인의 사퇴 거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총리는 책임 총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 좀 무리가 있다는 저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임 건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무위원급이 아니기 때문에요.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안 보였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몇 자리 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건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5명이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총리는 안 보였습니다. 네, 매번 총리가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낙마자들 중에서 상당수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제가 청와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 총리 역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역할 하셔야죠. 대통령이 부여했는데. 네. 왜 안 하십니까? 책임 총리 역할.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짜밥 먹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 총리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딴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동안의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있거나 또는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정책들을 조정해낸 것은 대부분이 저였습니다. 제가 그걸 매번 제 얼굴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들이 내각 내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이게 하십시오. 정책이고 예산이고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 거듭 하셔야 말씀드리지만 됩니다. 얼굴 내미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책들이 빨리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노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체크 앤 바란스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 됩니다. 네. 기대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 박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선이 너무 넓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부터 할지 우선순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어느 것이다 하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 저의 역할이 있었고요.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전선을 너무 넓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까? 네. 대표적인 대선 후보 공통 공약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 후지부지 되는 겁니까? 지금 검찰개혁이 법무부 내부에서 지금 그 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얘기시죠? 예. 우파 영화 제작에 국정원 개입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 국내 파트 2차 장사에 화이트리스크 지원하기 위한 엔터팀을 구성했고 엔터팀 아이오 요원이 우파 영화 기획안을 들고 제작자와 후원자를 물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증언은 저 화면에서 보입니다. 영화까지도 정보기관에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 확실히 해주십시오. 네. 안정본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나오는 김기춘 전 실장의 메모, 저기 보시다시피 정치 공작의 증거입니다. 우파 영화 제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하는 증거가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 비정상의 방송도 적폐입니다.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편파 방송을 위해서 기자, PD를 현장에서 내쫓고 그리고 스케이트장 청소시키는 게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현실입니다. 마구잡이로 해고, 징계, 전보 조치도 마구차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나니 짓을 하는 방송 경영진 조사를 두고서 언론 탄압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부당노동행위의 혐의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치 권력이 편집권, 제작권 간여하고 PD, 기자 탄압하는 게 언론 탄압 아니에요? 네. 아닙니까? 언론의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영진, 이거는 책임을 묻고 조치해야 됩니다. 네, 법에 언론 따라, 자유, 언론 독립성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낙인 찍어갖고 특정인 방송에서 배제하는 행위, 이거 방송법 위반이죠. 네, 일종의 사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이미 헌재에서도 중대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방송법 4조 2항 위반입니다. 방송의 독립성 논란,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겠죠. 네.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대로 법에 따라 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송 정치적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정치 권력이? 정치 권력의 방송 장악은 다시는 없어야 되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확실히 언론의 독립, 공정성을 통해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민간인 학살 사건 묻겠습니다. 1980년 5월에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 등에서 10일 공수여단, 우리가 잘 아는 이 병사들이 지나가는 버스에 사격해서 승객 15명이 살해되고 2명은 안매장됐습니다. 또 집에 있던 마을 주민 3명을 끌어내어 총살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거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 잔악행위를 조사하고서도 왜 기소하지 않고 덮었는지, 반인도적인 범죄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용이 있습니까? 네, 지금 국회에 최경환 의원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이 각각 5.18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심의돼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법에 기초한 재조사를 광주는 원하고 있고 정부 또한 광주 시민들의 의견에 따를 생각입니다. 반인도적 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이거 검소시효 적용 안 되죠? 네. 예, 확실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이 과도한 가계통신비, 이것도 전형적인 적폐입니다. SK, KT, LG, U+, 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15년째 계속 50대 30, 20의 비율로 가점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주지 않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예, 담합을 했든지.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거의 끝내가고 있으니까요. 곧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대폭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제4 이동통신 이거 출범시켜서 경쟁체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거의 끝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반대해서 7차례나 제4 이동통신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인구절벽 들어보셨죠? 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저국가 됩니다. 올해 출산율 얼마 됩니까? 이대로 가면 1.1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우려됩니다. 대통령 1.03 얘기하셨는데 1.01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33만 명. 작년보다 8만 명, 예. 7만 5천 명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인구 절벽의 재앙 심각하겠죠? 네. 아시죠? 얼마나 심각한지. 네. 네. 이거 전체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로는 정책 중에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곧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인구정책 총괄기구 구성해야 되겠죠? 네. 대통령이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게 될 겁니다. 부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네네. 그리고 예. 사무국도 따로 설치할 것입니다. 모든 전체국의 정책과 예산, 인구론적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당연히 인구 전문가도 영입하시겠죠? 네. 하셔야 됩니다. 12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우리나라 124조 퍼붓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이거 저출산 예산 운영 원점 재검토해야 되겠죠? 네네.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이대로는 재앙입니다. 예. 전술핵 재배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쪽 저쪽 가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은 저의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답변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정신 나가면 안 되시죠. 또. 예.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조용히 하세요. 제가 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비중을 두어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견축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네. 이 적극 추진을 위해서 과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당시에 정부 지원의 건립 추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선례처럼 이 정부적인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이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역사박물관의 선례를 참고해 가면서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사드 제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단속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관례를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사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단정하려면 그만한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화면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검시단 직원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문틈으로 총을 쏘고 저기 보입니다. 예? 망치로 시선을 부수고 방어견 쏴 죽이고 예. 저거는 단속이 아니죠. 폭력이죠. 대단히 뭐 중국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나라에서건 바람직하지 않은 비문명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 피해 사례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디까지가 사드하고 관계된 것인지 또 워낙 그 방법이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선을 긋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 중국의 과도한 단속행위, 이 폭력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 있습니까? 관계 부처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력행위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그런 데 대해서는 항의하고 유감 표시하고 확실하게 하실 시정을 겁니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성이 지금 찾은 거 들리십니까? 네.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네. 중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라 하더라도 네. 해야 되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 출범이 125일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정권이 아니라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의 힘에 의한 정권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해야 되는 정부여야 합니다. 그게 역사의 소명이고 국민의 바람이고 명령이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끝까지 갈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웅래 의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함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긴장의 끈 놓으면 안 된다. 네. 맞습니까? 네. 총리는 책임 총리 역할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으셨죠. 네. 책임 총리의 역할은 뭡니까?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하는 것, 그것을 책임 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 얘기해 주실까요? 예. 그게 전부입니까?
예, 국정을 책임 총리와 관련해서는 국정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외교안보 통일처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할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처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외의 일상적인 국정 이러는데요. 첫 번째 것은 총리가 내각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항은 내각을 통해서 대통령의 철학을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일상적인 국정은 내각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내각을 통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 출범 125일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예.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냥 역대 정부마다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그냥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국정과제상의 제목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선거 때는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의 힘에 의한 정부다. 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고 하는 역할을 하시죠. 네. 그죠? 내각, 우리 장관도 재청권 있으시고 네. 해임 건의도 할 수 있으시고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총리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 하는 여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총리가 매번 튀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할 일은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임명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박 교수는 그 자리가 아닌 거를 세상이 다 아는데도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라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본인의 사퇴 거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총리는 책임 총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 좀 무리가 있다는 저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임 건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무위원급이 아니기 때문에요.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안 보였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몇 자리 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건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5명이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총리는 안 보이셨습니다. 네, 매번 총리가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낙마자들 중에서 상당수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제가 청와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 총리 역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역할 하셔야죠. 대통령이 부여했는데 네. 왜 안 하십니까? 책임 총리 역할.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짜밥 먹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 총리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딴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동안의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있거나 또는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정책들을 조정해낸 것은 대부분이 저였습니다. 제가 그걸 매번 제 얼굴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들이 내각 내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이게 하십시오. 정책이고 예산이고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굴 내미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책들이 빨리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노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체크 앤 바란스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 됩니다. 네. 기대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 박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선이 너무 넓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부터 할지 우선순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어느 것이다 하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그 과정에 저의 역할이 있었고요.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전선을 너무 넓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까? 네. 대표적인 대선 후보 공통 공약이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 후지부지 되는 겁니까? 지금 검찰개혁이 법무부 내부에서 지금 그 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도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얘기시죠? 예. 우파 영화 제작에 국정원 개입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 국내 파트 2차 장사에 화이트리스크 지원하기 위한 엔터팀을 구성했고